갖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발제 내용, 아직까지는 그 높이관리 기준과 관련된 하나의 안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토론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시민분들께서 주시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보다 나은 그런 어떤 높이관리 기준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마련된 높이관리 기준 수립 안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2019년 6월 25일 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에 걸쳐서 진행된 연구 내용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발표 순서는 처음 가업의 개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높이관리 현 실태화 이슈, 이 이후로는 주거지역, 준주거 상업지역,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까지 해당 용도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높이관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향후 연구계획을 끝으로 저희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업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지금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몇몇의 그 높이관리 방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올라오는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높이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툴 중에 하나였었던 것이 이제 도로폭 사선 제한 규정이 있었었는데 이제 이게 폐지가 되었고요. 근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도시 건축물 높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시민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고층 건물에 의한 경관 사유화 문제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 자산인 어떤 조망권을 침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부산시에서 이런 각종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건축물 높이를 관리를 이제 주로 해왔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높이 관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 건축물 높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배경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시 전역에 대한 어떤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가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제는 6월 25일 날 지난해 착수가 되었고요. 2019년 10월 달에 1차 중간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달에는 시민정책 토론회 부산시청에서 이제 시민분들, 그다음에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한번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주로 이제 주거지역에 대한 범용적인 어떤 높이관리 방안을 제시를 했었었고, 그때 저희가 약속드린 것이 빠른 시일 안에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공업지역의 다른 용도지역에 대해서도 범용적인 툴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오늘 이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 높이관리 방안까지 포괄된 그런 시민 의견 청취하는 그런 설명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산의 이제 건축물 높이 관리와 관련해서는 부산의 어떤 입지적인 특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산이라고 하면 첫 번째 특징이 이제 배산임의 지형지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해양 도시로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강점을 지닌 부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도시 용지가 해안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연접해가지고 발달된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을 꼽을 정도로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부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그러한 이런 천혜의 그런 특성, 입지적 특성을 부산이 10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주로 이제 항만이라든지 물류를 담당하는 산업시설들이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해안이나 이런 천혜의 그런 입지적인 특성을 누리기가 조금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이 건축물 높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렇게 해안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산지, 구릉지가 또 연접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평지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용지는 주로 이제 평지에 형성이 되게 돼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평한 땅, 평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지, 구릉지 쪽으로 도시용지가 많이 이제 올라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릉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이 관리와 굉장히 좀 밀접한 아니면은 좀 취약한 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는 이런 점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높이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좀 주의해야 하는 이제 그런 또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저희가 급격하게 이제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 용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지형이나 어떤 표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용도 지역이 조금 지정되는 특히 이제 주거 쪽 공일이 요구되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든지 이런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어떤 도시용지가 많이 이제 구릉지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그렇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어느 정도로 전제 조건으로 인지를 하면서 잘 슬기롭게 높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높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 현 제도상에서 높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가장 지난 몇 년 동안, 지난 과거에서는 도로 사선 제한에 의한 높이 관리가 가장 주요한 툴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사선 제한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2015년을 전후로 해서 폐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주요한 높이 관리 툴이 사라진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전혀 없느냐 이제 그건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또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이라는 게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주로 상업용지에 지정이 되어 있고 주거용지에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높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이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상업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업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또한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건축법에서는 각종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친환경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족하게 되면 용적률 높이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인센티브를 반영을 했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넘어설 수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법원의 판단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판단에 따르면 초과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상업지역 또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로 건축물 높이를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센티브를 제대로 적용을 했었을 때 거의 가로구역별로 지정되어 있는 높이의 2배에 달하는 높이까지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등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그런 어떤 관리 수단이 제대로 작동이 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조금 이렇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부산시 건축물의 어떤 높이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요. 이제 그 높이 관리 방안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첫 번째는 주요 산지 해안으로 연결되는 경관 이미지를 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높이 관리 툴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만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 만으로 형성되고 그 다음에 영도와 같은 섬도 있기 때문에 서로 마주볼 수 있는 경관이 굉장히 잠재력이 큰 곳입니다. 이제 홍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드니라든지 대표적인 경관이 수려하다고 하는 대표적인 해양 도시의 특징이 그냥 일직선으로 수변 해안선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만 형태의 해안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서로 마주보는 섬에 위치한다거나 해서
반대편의 수제선, 그 다음에 건축선을 바라보는 조망이 굉장히 수려하게 떨어지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 또한 이제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마주보는 경관의 관리가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망에서 보여주는 부산의 해안 경관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광문 경관 이미지의 관리라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지대 같은 경우, 표고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경사가 급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층 아파트보다는 뭔가 다른 형태의 건축 유형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반면 도심 상업지 같은 경우 이제 표고가 낮은 지역이죠. 지금 상업 지역 어떻게 보면은 중심 어떤 활력을 줘야 되는 이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초고층 건축물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축물 높이 관리 툴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 높이 관리와 관련해서 크게 이제 정책 방향하고 높이 관리 기본 원칙을 3가지, 4가지씩 해갖고 마련을 했는데요. 이제 정책 방향으로는 첫 번째가 이제 부산시 특성을 고려한 높이 관리 원칙을 마련해야겠다. 두 번째, 부산 시민 모두가 쉽게 예측 가능한 높이 관리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 가령 예를 들면 그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관리, 최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그 높이를 산정하는 산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들여다봐도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고 뭔가 조금 시시비비가 조금 붙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관리 기준에서 어떤 수치를 제공할 때는 좀 간단 명료한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제시가 되는 게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산시 미래공간구조 개편을 고려한 높이관리가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심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시는 오히려 좀 저이용,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하게 이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심 상업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밀도 관리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높이관리 기본 원칙으로는 이제 4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 구조 및 위계를 고려한 탄력적 높이관리, 그 다음에 부산시 천혜경관 특성 및 지형과 어우러진 높이관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문화유산을 존중하는 높이관리,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부동산 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는 높이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높이관리 기준 원칙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별로 높이관리 기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주거지는 건축물 높이 관리를 통한 경관 훼손 및 난개발 방지. 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심 기능 강화를 고려한 높이 관리. 그다음에 부도심 지역은 효율적 토지 이용과 지역 활성화를 고려한 높이 관리. 마지막으로 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현행 높이를 좀 고려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산업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공업 지역에 대한 어떤 복합 용도 개발, 그다음에 스마트 산업 단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산업 기능, 공업용지의 어떤 이용보다는 향후 발생 가능한 어떤 건축 행위를 대비하는 높이 제어가 관리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방향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주거지, 도심, 부도심, 공업지 형태로 해가지고 기본 방향은 설정했습니다. 이 기본 방향은 어떻게 보면은 용도지역별 범용 관리의 범용 기준의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거는 그 장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어떤 기본 방향 틀 외에도 조망점, 그 다음에 뷰컨 관리가 동시에 특정한 지역에는 같이 들어가서 조금 좀 더 그 장소성에 기반한 그런 어떤 높이 관리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각 용도 지역별로 높이 관리 구상안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 지역은 일단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중거 높이라고 하죠. 뭐 어떤 높이, 도심에서의 어떤 건축물 높이를 관리, 기준 설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높이가 지금까지 120m라고 이제 다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이 120m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에서 조금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20m라는 높이는
2000년대 후반에 부산시에서 가로급표 최고 높이 결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높이관리 기준 계획안을 한번 수립했었는데 그때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와 해안선을 잇는 그런 어떤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연구진이 제시했었던 수치가 120m라는 수치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상징적으로는 부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는 부산타워의 높이가 120m. 그래서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대부분 보통의 대표적인 뭐 파리라든지 로마라든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높이 관리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 랜드마크의 높이를 도심의 어떤 건축물 높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고 높이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산의 부산 타워가 공교롭게도 앞에서 연구진이 제시했었던 높이와 일치하는 120m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연구진에서도 중거 높이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통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이제 고층 아파트를 주로 얘기를 하니까 중거 높이 또한 그 120m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20m 건축물의 120m가 해안 이거를 표고를 기준으로 하느냐 절대 높이를 기준으로 하느냐는 조금 좀 이렇게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0m를 그냥 포고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 주변에 평지에 있는 건 표고가 낮은 지역은 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조금 표고 자체가 좀 높이 올라가 있는 대지 같은 경우에는 120m 절대 높이를 적용을 하면 제대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떤 개념을 도입을 했냐면 권역 중심지 표고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대표적인 권역 중심지라고 한다고 하면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간선 도로의 교차점이라든지 그래서 권역 중심지 자체가 굉장히 표고가 높다라고 하면 그 높은 표고를 기준으로 해서 120m를 더 건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역 중심지보다 근데 그 주위에 이제 구릉지 급경사기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건물을 짓는 대지의 특성을 반영한 지형 특성을 반영한 보정 테이블, 보정 개수를 통해서 높이를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정을 할 수 있는 수치, 보정 개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테이블은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냐면 공시지가 테이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어떻게 저희가 대지에 있어서 높고 낮게 지음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그 대지의 가격, 지가에 해당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지가를 지금 현재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해주고 있는 툴이 공시지가 툴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 동네에 있는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한 토지 특성에 나온 여러 가지 보정 개수를 저희가 매트릭스 상에서 재산출해서 그 해당 지역에 적당한 보정 개수 테이블을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권역 중심지 표고를 고려하고 보정 개수를 적용해서 대상지 표고를 제외한 그 높이를 신축 가능한 건축 가능한 그런 건물의 최고 높이로 결정을 했다 기준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들으면 좀 이렇게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예로 들고 있는 곳은 사구 하단 지역에 있는 재개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실제로 신축이 완료된 준공된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보정 개수 값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신축되어 있는 건물하고 높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본 결과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권역 중심지의 평균 표고가 한 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m 정도 되는 경우에 만약에 그 권역 중심지 연접해서 건물을 신축을 한다고 하면 140m까지 절대 높이는 140m 표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따지더라도
그 건물만의 높이라고 치면 120m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지 같은 경우는,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그 권역 중심지에 바로 연접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산지, 구릉지에 올라가 있는 대상지였었습니다. 게다가 또 한쪽은 완경사지고 한쪽은 급경사지에 해당하는 그런 장소였었거든요. 그래서 완경사지 같은 경우는 보존개수 0.9라는 수치를 적용해서 120m 곱하기 0.9 해서 108m,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120m 곱하기 급경사지 0.69 보존개수를 적용해서 83m까지. 그래서 이 A 지역 같은 경우가 완경사지, B경사지 같은 경우가 급경사지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높이를 128m, 103m까지. 근데 이제 여기에 표고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고를 제외하고 나면 결국엔 신축할 수 있는 높이가 85m. A 지점은 85, B 지점은 35m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5m, 35m 이 양 지점에 신축되어 있는 건물 높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5m에서 4m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이 범용적인 적용 툴이 그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좀 어떤 절대적인 좀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괴리감이 큰 그런 어떤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예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예외 케이스 중에서 대표적인 데가 여기 이제 부산역 근처에 있는 그 삼복도로에 위치한 이제 재개발 지구에 해당을 했었거든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이 부산역이 권역 중심지 굉장히 표고가 낮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개발 대상지가 굉장히 위에 권역 중심지하고 표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존개수를 적용해서 산출한 결과 재개발 지역 내에서 신축할 수 있는 건물 높이가 8m에서 어떤 곳은 전혀 신축할 수 없는 이런 수치까지도 나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활권 중심, 권역 중심지하고 대상지하고 표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산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 대안은 최고 상한가, 아까 여기에서 나오는 표고 같은 경우에는 95m나 120m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상한값을 80m까지만 제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뭐냐면 주거지역 대부분이 분포 현황을 보면 부산시에서 80m 이하에 분포하고 있는 표고 이하에 분포하고 있는 주거지역이 9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80m가 넘어가는 것은 10%에 불과하니 이 10%까지 마저 컨트롤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런 범용적 틀을 제시를 하면 시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 80m까지만 적용을 하자라는 것이 최초 1안이고요. 2안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치가 나오든 적어도 이제 고층 아파트, 그러니까 그 고밀의 어떤 주거용도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높이가 한 50m까지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입장에서, 그러면 이 50m보다 최고 높이가 낮게 나오는 경우는 50m까지를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이제 그런 두 번째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지금 예외 케이스들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거지역의 10%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곳까지도 좀 이렇게 안고 수용하고 가기 위해서 지나치게 높은 사업 대상지를 고려한 보완책을 같이 마련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 상업지역인데요. 이 준주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저희가 법률적 관리 방안의 목적은 인센티브에 의해서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방지하는 이제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 이제 높이 완화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와
그다음에 현행 건축법에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으로 두고 있는 그 사이 중간에 건축법에서 다룰 수 없는 이제 국계법 용적률의 건폐율, 용적률을 통해서 요 안에서의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이제 국계법에 의한 그런 간접적 높이 관리로 저희가 범용적 툴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조금 저희가 그 장소성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결과 구도심과 역사문화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범용적 툴을 적용하고 범용적 툴을 주로 적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심 업무, 중심 상업 기능을 해당하는 구역, 그런 기능을 해야 하는 그런 부산시의 상업 업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층 건물, 초고층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고층 건물 허용구역, 고층 건물 유도구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말씀드린 범용적 틀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과감하게 건폐율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서 고층 건물을 유도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잠깐 국계법이나 도시계획법을 통해서 높이 범용적인 틀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마련한 안으로는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은 준주거가 400, 그 다음에 유통상업 800, 중심상업 1300이고 건폐율은 60, 80, 60, 60, 60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하한치를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건폐율이 하한치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로구역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낮은 건폐율을 이용한 상업용지 개발이 굉장히 조금 트렌드에 어긋나고 있는 가로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건폐율, 상업 업무 지역에서는 건폐율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것을 반영하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건폐율의 하한선을 조금 마련하는 쪽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조금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조정 건폐율 하한선을 조금 제안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떤 주거 기능의 어떤 복합 여지를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저희가 조정 건폐율을 준주거 같은 경우에서 20에서 60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주거 비율이 올라감에 따라 건폐율은 15%까지도 낮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면 지금 이 틀이 건폐율 하한선을 제한을 두는 것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히려 그거보다 더 낮게 지정이 되게 되면은 곤란한 상황이니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단 같은 경우에 지금 가로구역별로 최고 높이가 96m에서 72m에서 96m까지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이 툴을 적용을 하게 되면 허용되는 높이가 한 102m, 112m 정도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구역별 높이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윗부분, 그거보다는 높은 건축물을 허용하는 이제 그런 툴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데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 저희가 전체 가로구역별 높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제안하는 툴보다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 더 높은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높은 블락이. 근데 이제 그 블락은 이미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끝난 것이거든요, 다. 그래서, 이 툴이 새롭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거부감이나 이제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략적으로 좀 고층 건물들이나 이제 이런 건물들을 좀 허용해야 되는 구역. 이제 그런 구역을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지가라든지 유동인구, 그 다음에 CBD 기능, 을 하고 있는 건축물 밀집도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권역을 조금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지가 그 결과 도심, 부도심 권역을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서면이라든지 광복, 그 다음에 해운대, 동래 일부, 그 다음에 이제 덕천, 사상,
하단, 연산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좀 부산 내에서 실질적으로 도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권역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저희가 이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서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해운대 권역 백스코 일대 같은 경우에는 그 고층 건물 허용 구역 쪽으로 유도 구역 쪽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이제 광복동 같은 경우에는 근대 역사 문화 자산이나 북항이나 해가지고 굉장히 조망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대이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허용하되 뷰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세스먼트 포인트 평가 지점을 선정을 해서 고층 건물이 거부감 없이 수려하게 오히려 랜드마크 성격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도심 고층 건물 허용구역, 유도구역 같은 경우가 저희가 여기서 보이는 이제 빨갛게 붉은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복동, 그 다음에 북항재개발 2편 같은 경우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이 일대 같은 경우는 고층 건물을 허용하되 그 위치가 내지는 그 형태가 굉장히 조금 어떤 심의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고층 건물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점경관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대표적인 예로 조망 평가 지점, 그 다음에 뷰콘을 설정을 해서 부산시에다 제안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망 평가 지점은 저희가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해가지고 꼭 지켜야 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경관을 지닌 포인트를 도출을 해서 한 30개 정도를 도출을 해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일대에 어떤 신축획이나 건축 이거를 가지고 여기는 건물을 못 짓는다 그게 아니고 이 일대에서 조망권에 들어가는 건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거나 내지는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 고려를 한 것은 뭐냐면은 그럼 어디까지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부산광역시 조망경관관리방안이라는 BDI 연구를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도시가 시가지역까지 올라가 있는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뒤는 이제 아까 광복동 일대에 대한 뷰콘 설정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광복동 일대 같은 경우는 이 바다 쪽에서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릉지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전망을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조망점으로 뷰콘의 시작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종 도시재생 사업이라 아니면 부산시의 그런 어떤 관련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전망대, 조망점을 근거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는 아까 저희가 요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조망점에서 내린 뷰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뷰콘 내에 있어서는 좀 열린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고층 건물이 들어오더라도 이 뷰콘은 좀 벗어날 수 있든지 아니면 뷰콘 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부산안 전망대, 그 다음에 누리바라기 전망대, 그 다음에 천마산 하늘 전망대, 그 다음에 천마산 에코하우스, 그 다음에 민주공원, 기타 등등 여러 군데에서 조망점에서 전망대에서 바라보고 있는 뷰콘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대표적인 사진도 이렇게 몇 개 들어봤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충원탑에서 내려다 보이는, 부산시 내려다 보이는 곳인데, 이제 여기서 천마산의 전경을 지킨다든지, 복례산, 그 다음에 부산타워에 대한 어떤 조망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고층 건물들이 들어오더라도 이러한 주요한 어떤 조망 대상들은 조망점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 뒤에 김민부 전망대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김민부 전망대에서 부산항대교가 이제 바라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북항 재개발 관련 건축물을 통해서 이 기존에 있었던 뷰콘이 많이 좁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좁아진 뷰콘마저 없앨 것이냐,
아니면 고층 건축물이 들어오더라도 이 뷰콘은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 것이냐, 관리를 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관리를 지금이라도 조금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서 부산다운 어떤 그런 광경, 그 다음에 경관, 그 다음에 도시 이미지는 만들어내는 것이, 지켜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대표적인 사진이 이 뒤에 한 장 있습니다. 이 사진은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고요. 이 사진은 신정익 사진작가라는 분이 찍어서 저희에게 전달해 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북한이 바래다 보이는 굉장히 좋은 경관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조망 포인트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동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의해서 그 경관이 지금 사라져 있는 그런 상태. 물론 여기에서 고층 건물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고층 건물을 짓더라도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통경축 이런 것들은 확보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았었느냐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조망 뷰콘이라고 하면 이러한 어떤 오류는 다시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뷰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조망 평가 지점만 뷰콘은 저희가 연구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부산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업지역 높이관리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다수가 다 5층 건물 이하 낮은 건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좀 앞으로의 어떤 변화 과정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뭐 스마트 산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업용지 자체도 과거의 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4차 산업 뭐 여러 가지 향후에는 업무 기능이 추가된 그런 어떤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것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너무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조금 관리를 어느 정도의 높이 관리 틀을 지니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공업지역 한계 높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거 높이를 40m로 설정을 했습니다. 중거 높이 40m로 설정을 할 이유는 상업용지, 다른 기타 용지의 용적률, 허용 용적률하고 공업지역 용적률 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120m를 다른 용도 지역의 중고 높이로 봤을 때 공업지역의 용적률로 봐서는 중고 높이를 40m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개발 여건 개수와 지역 보존 개수, 그 다음에 공공지원 사업 인센티브를 통해서 높이를 설정하는 범용적 틀을 구상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고 높이 개발 여건 개수는 도로 폭언입니다. 그래서 그 공업용지가 접하고 있는 블락이 접하고 있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 높이, 그러니까 도로 폭언을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지하철역이나 지하철역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개발 여건 개수, 그 다음에 지역 보전 개수는 해안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해안으로부터 너무 가까우면 좀 건물 높이를 낮게, 해안으로부터 이격이 되면 좀 높아지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 기준 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로는 50점, 소로는 제일 좁은 게 5점 해가지고 이 도로폭하고 역세권 점수를 다 충족시키면 100점이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그러니까 1 해갖고 곱하기 2를 해도 전혀 40m가 줄어들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안으로부터 50, 100, 200 그다음에 이상이 해가지고 지역 여건 개수를 산정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건축물 한계 높이는 여기 중고 높이 아까 40m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여건 개수가 여기서 남포역까지 2.35km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대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한 0.55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여건 개수 해안으로부터의 거리 0.9 고려한 개수 0.9를 곱해서 한 19.8m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 이제 사상구 모라동 같은 경우에는 중고 높이 40m에 개발 여건 개수 0.8, 그다음에 지역 여건 개수 1.0 해서 32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론 여기 저희가 공공지원 사업 인센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정책적으로
뭐 산단 재생 사업 지구가 된다거나 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공공기금이 투입돼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분들의 어떤 검토를 통해서 이 높이를 더 절반 이상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툴도 여기다가 고려를 해 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공업지역까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용도지역별 가이드라인을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이제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들 지속적으로 받아서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 이 어떻게 하면은 오늘 이렇게 범용적 툴, 뭐 특수 지역의 장소성을 반영할 수 있는 뭐 뷰콘 뭐 이런 것들을 이것이 법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가이드라인을 법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활용 방안까지 마련해서 저희 연구진에서 부산시에다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이제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